존경하는 부산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주말인데 알록달록한 등산복도 입고 편한 차림으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재강, 박재호 두 시당위원장도 잘 뽑으시고, 또 그분들이 조금 전에 인사했던 우리 김비호 후보 필승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거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김비호 후보가 대선 평가 보고서 이야기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2월 28일 이 백스코에서 부산시당에서 주최했던 대선 평가 시당 평가 토론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걸 보면서 정말 좋다, 야 새롭다, 이렇게 전국의 시당 16개 시도당에서 또 246군데의 지역위원회에서 이런 평가들이 살아있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4개월이 아니라 5년 내내 이런 평가를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원이 주인된 평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하고 갔습니다. 며칠 전 우리 대선 평가 보고서 나왔습니다. 약 300페이지짜리인데요. 저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크게 9가지의 대선 패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리더십이 부족했다, 여러 가지. 결론을 뭘 내려놨냐. 생활정당, 현장 중심의 민생 중심의 민주당이 아니다 보니까 도통 민주당은 여의도 중심의 이념 논쟁, 정쟁 논쟁, 개파 논쟁만 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이 되다 보니까 대선을 준비할 시간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과 정책과 에너지를 대통령 후보 뽑는 데 써야 되는데 도통 우리 민주당은 1년 내내 이놈의 전당대회만 하고 지도부 뽑는데 올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적해놨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 날 있었는데요. 작년에 대표가 7번이 바뀌었어요. 12개월 동안 1년 365일 동안 대표 이름 요리 올렸다가 다른 사람 또 올렸다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21번의 대표가 바뀌는 이런 당이 무슨 이거 당입니까? 이 보고서가 좋았어요. 결과가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또 마지막에가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특정인을 정치에서 떠나라, 이런 책임져라, 이런 식의 평가가 또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마녀 사냥이다. 조금 전에 우리 김비호 후보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과거에 어떤 대선 평가 보고서도 그런 적이 없고, 과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대선 보고서도 특정인을 겨냥해서 책임져라, 스스로가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책임지는 건 모르겠으나 대선 보고에서 특정인에게 점수 매겨서 책임져라 하는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점수 매기고 낙인 찍은 이런 보고서는 우리 당을 분열시키는 보고서고 마녀사냥식 보고서니까 비대위와 지도부에서 빨리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대선 평가 보고서에 따른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대선 평가 보고서가 돼야 됩니다. 제가 출마를 하면서 우리 당은 분권형 정당이 돼야 되겠다, 제3세대 정당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1세대 김대중 대통령 정당, 제2세대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정당, 제3세대는 5.4 전당대회로 뽑힌 이 지도부가 3세대를 이끌어갑니다.
그 3세대 지도부가 분권형 민주당을 확실히 만들어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우리 여의도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중앙당은 도대체 국민들이, 도대체 지역의 일꾼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사람들과 생각과 말이 틀립니다. 여의도 정치하는 우리들은,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입만 열면 개파 청산, 주류 비주류 없애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단체장들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중앙당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지역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역위원회의 사람들, 국민들과 같은 언어를 써야 되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지역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법안을 2개를 냈습니다. 국회에서. 지구당을 부활하자, 지구당을 생활정치센터라는 이름으로 부활해서 246개의 또 다른 민주당을 만들자. 그리고 이 생활정치센터에 우리 지금 중앙당에 쓰고 있는 260억이라는 1년에 쓰고 있는 예산을, 재정을 내리자. 그래서 지역의 지구당이 생활정치센터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자라는 법을 냈습니다. 2번째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법을 또한 냈습니다. 언제까지 부산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없어야 됩니까? 제가 그 2가지 법을 반드시 당대표가 되면 즉각 새누리당과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후보 김한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김비호 후보와 함께 영도 거리에서 시민들께 인사하면서 영도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를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력을 다해서 뛰고 있는 김비호 후보에게 우리 다 같이 또 한 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동지 여러분,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였고 민생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은 쓰러지고 불안과 공포가 국민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부산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취임하자마자 해양수산부 부산 유치 공약은 폐기됐습니다. 대선 때 약속했던 신공항도 물 건너간 것처럼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140여 개 중에 부산의 수건사업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엉터리 세력에게 대선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민주당, 이제 독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후보들의 혁신 내용을 보면 되게 비슷비슷합니다만은 문제는 누가 당원과 국민의 지지 속에 독하게 혁신을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혁신은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민주통합당이라는 간판 아래 모인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통합을 이뤄낸 적이 없습니다. 동지에는 사라지고 불신과 반목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그만하십시다. 우리끼리 이제 그만 싸웁시다. 이제는 우리 가슴에 달린 친노니 비노, 주류, 비주류라고 쓰인 명찰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민주당이라고 쓰인 명찰 다 같이 달고 힘 모아서 혁신해야 민주당이 다시 살아옵니다, 여러분! 대선 평가서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을 가지고
우리끼리 손가락질 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그만하십시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으로 날설 것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민주당이 되십시다. 우리끼리 서로 헐뜯고 싸운다면 국민들이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눈으로 국민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우리 민주당을 봐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반성과 선찰은 개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닌 숙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말합시다. 새로운 민주당, 더 큰 민주당, 선거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준비하십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저는 우선 민주당을 당원 여러분들이 주인인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원래 우리 민주당의 헌법인 당원 1조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 중요한 조항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사라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당권이 당원에게 있다는 이 중요한 조항이 빠진 것을 당원들이 여지껏 모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민주당의 주인이 당원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민주당의 주인인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실종된 당의 주인을 다시 찾겠다.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는 당원 1조를 반드시 되살리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당원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김한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년 전 정동영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민주당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냐고 여론이 비등했을 때 저는 고민 끝에 저라도 책임지겠습니다 라면서 제 지역구 내놓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4년을 집권했습니다. 저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서 우리 민주당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년을 조용히 쉬면서 제 정치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다른 건 생각나지 않고 그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만드는데 김한길이가 앞장서서 역할을 했다. 우리 정권, 민주정권 10년 만드는데 김한길이가 핵심에서 기여했다는 것이 유일한 보람이고 긍지였습니다. 요즘은 위기에 빠진 민주당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김한길이가 쓰일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야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하게 혁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인기 없는 당대표, 가장 욕 많이 먹는 당대표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 우리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민주당이 될 수가 있다면 저 김한길이가 상처나고 망가지는 거 절대로 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당대표 자리에서 김한길이가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김한길이 걸음이 돼서 민주당을 꽃피우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마침내 민주당의 대선 승리라는 열매를 김한길이가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민주당의 불모지인 이곳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문재인 후보를 배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생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역사도 바뀌고 사람의 운명도 바뀝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만나서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이 사람을 국세청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떠났지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북한 재개발 사업, 영남권 신공항, 제가 건설교통부 장관 할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제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그야말로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우리 민주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멈춰가고 있는 민주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의 살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5.4 전당대회에서 그야말로 혁신적이고 능력있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당대표 뽑아서 국민들께 미래 비전 제시하고 국민의 정당, 시대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신당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영섭이 당대표에 출마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강력한 혁신 의지가 있어야 되고 혁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저는 혁신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혁신수석을 할 때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했고 제가 거쳤던 모든 기관들은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처럼 우리 민주당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물 먹으면 떨어지죠. 저 물 좀 먹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이용섭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올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실력 있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정치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5대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정책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책 전문가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정책과 실력, 도덕성과 헌신성으로 민주 진보 진영의 유능함을 보여주고 박근혜 정부를 압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훌륭한 인재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공천혁명과 인사혁명을 이룰 것입니다. 개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깨끗하고 능력만 있으면 공천받을 수 있는 공천혁신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직자들이 당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공채 1기, 공채 2기 이렇게 뽑아서 신분 보장을 할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고질적인 개파주의 청산될 것입니다. 개파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나오지 못하고 개파주의 때문에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개파에 등을 얻고 중요 당직을 맡으면서 당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저는 어느 개파에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신세진 사람 없습니다. 저 이용섭을 뽑으면 개파주의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둘째, 이용섭이 이끄는 민주당은 앞으로 예비장관을 임명할 것입니다. 남북 문제와 같은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현직 장관과 민주당의 예비 장관이 TV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니까 오히려 예비장관이 더 능력있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력이 있으면 우리 민주당은 수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실패해서 수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수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저는 원내대표에 상응하는 원내대표를 두고 원내위원장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소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능력 있는 인사들을 적극 발탁하고 원내 지역위원회 활성화 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의 주요 사항은 전당원 투표제로 결정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많은 후보들께서 많은 약속을 했고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누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은 말보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겨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3번을 받았지만 흠이 없었고 도덕성을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승리하면, 실력을 키우고 원칙과 정도를 가면 정치에서 통한다는 교훈을 남겨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저는 지금 여의도 정치의 대반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여의도 정치는 권력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불신의 정치에서 신뢰의 정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연대와 단일화 없이도 내년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당이 될 것입니다. 주류와 비주류와 같은 편가르기와 분열주의는 사라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국민에게는 믿음직한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박근혜 정권에게는 두려운 민주당을 저 이영섭이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설을 하기 전에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여배우 한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민규 여사님 소개합니다. 이건 시간을 빼주셔야 되는데. 뼛속까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택시 모는 국회의원 안민석 후보입니다. 아까 사랑하는 강기정 당대표분께서 민주당이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기준이 나오려면 지난 9년 동안 택시를 몰아온 안민석이가 당대표를 되는 것이 생활정치 민주당 실현 아니겠습니까?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삼선을 한 조경태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처럼 갱상도 말을 쓰는 또 다른 젊은 삼선 의원이 바로 안민석입니다. 저의 지역구가 경기도 오산이지만 갱상도 말투를 쓰다 보니까 출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민석의 출신이 과연 어디냐? 갱상도냐? 경기도냐? 부산이냐? 대구냐? 경남이냐? 경북이냐? 필요할 때마다 제가 다 써먹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출생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 배경을 들어봐도 출신 비밀을 못 들어보셨죠? 저는 경남은행에서 태어나서 4살 때 부산으로 왔고 부산 동네 온천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동네 온천초등학교를 다닌 동네 부산 출신입니다. 저 가운데는 친구가 제 고추 친구입니다. 최두경, 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 정도면 조경태만 부산 출신 삼선이 아니고 안민석도 부산 출신 삼선 의원 반열에 올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으로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산 동네 출신 경기도 내리 삼선 안민석이 최고위원 후보가 되어 부산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뜨겁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뼛속까지 바꿔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대표 후보님, 오늘 9배 최우현 후보님들, 7분이군요. 많은 공약, 많은 약속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2010년 뉴 민주당 플랜. 이것은 2011년 민주당 개혁 특별방안. 이것은 2012년 총선 패배 원인과 분석 대안. 이 모든 정책과 약속과 대안들이 휴지 조각으로 되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강단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안민석을 뽑아주시면 뼛속까지 바꾸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민주당을 힘차게 바꿀 역수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수어 한 마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의 역수 한 마리 키워주십시오. 부산 사나이 안민석이 민주당을 뼛속까지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당 선배 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2번 윤호중입니다. 지난주 저는 명랑 해전의 현장, 해남의 전라 우수영 마을 주민들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명량해전에 참여한 조선 수군의 배가 12척이 아니라 13척이었다는 것입니다.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듣고 물돌목 물길을 잘 아는 이가 어선을 몰고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6 청년의 나이에 당의 최말단 당직인 기조실 간사를 시작으로 26년 동안 한시도 빠짐없이 오직 한 길로 당을 위해 일해온 저 윤호중, 우리 민주당의 나아갈 길과 민주당의 물길을 잘 아는 저 윤호중이 위기에 처한 우리 당과 이 나라의 민생과 평화를 구하기 위해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여 이 자리에 섰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시당 대의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민주당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영도에 재보궐선거 출정식에 왔었습니다. 정말 고군분투하는 김비호 후보를 봤습니다. 김비호 후보를 본 것보다 더 놀란 것은 부산 시민들이 박근혜 후보가 정권을 잡은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신공항 등 선거에서 했던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부산 시민 여러분 정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낳은 삼성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 그리고 부산이 낳은 두 번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문재인 의원과 함께 부산 시민 여러분이 바라는 부산의 발전 우리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저 윤호중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저 윤호중은 우리 민주당을 정의롭고 공평한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천과 인사에 어떠한 외압과 압력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인재를 찾아서 선거 승리와 당의 개혁을 저 윤호중 이뤄내고야 말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부터 공평하고 정의로운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대통합도 이루어야 되고 당을 화합시키고 혁신해야 합니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겨서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에 승리를 해나갈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당선될 최고위원들은 계파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아니라 일하는 최고위원, 일꾼 최고위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 윤호중 최말단 당직에서부터 26년 동안 당을 위해 죽으라고 일해왔습니다. 일꾼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일꾼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에 오니까 또 마음이 또 설레입니다. 네. 어제 제가 우리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컷오프에 통과됐습니다. 당내 경선을 제가 2번 출마했는데 2번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3번째 도전인데 이번에 좀 조경태가 좀 불쌍해가지고 이번 좀 살려주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째 도전에서는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8년간 이곳 부산에서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변론질 하지 않고 15대 국회부터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15대, 16대 총선에서 제가 낙선을 했습니다. 15대 때는 제가 득표율이 15%였습니다. 16대 때는 제 득표율이 17.5%였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드디어 저 조경태가 부산에서 최초로 39.2%로 당당히 당선이 되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도 45%의 득표로 재선을 했고,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58.2%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을 했습니다, 여러분! 15%의 득표율에서 20대의 청춘을 민주당과 함께하면서 58.2%의 기능을 이룬 기호 3번 조경태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위기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법을 깨치고 익힌 기호 3번 저 조경태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국적으로 봐도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 호남, 제주까지 민주당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부산과 영남입니다. 부산과 영남에 최고인이 한 명 들어가야지 전국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조경태 삼선했으니까 한 번 좀 시켜주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경태 한번 시켜주자.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정부 조직 협상 승리의 주역 4번 타자 우원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해양수산부 물 건너가고 가덕도 신공항 다 날라간 부산에는 철새 새누리당 후보를 맞서 싸우는 부산 사나이 김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안 된다는 편견을 깬 조경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민주당의 위대한 지도자 노무현, 문재인이 있습니다. 이 부산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리고 민주당을 살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온갖 국정을 실패해도 국민은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이 먼저라고 그렇게 드높이 외쳤는데 서민들은 민주당을 버렸습니다. 월수 200만 원 이하에서 그 서민들이 민주당을 버렸고 또 10년 전 노무현 찍었던 40대 지금의 50대에서 민주당이 크게 패했습니다. 3% 졌다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속으로 입은 내상은 정말 큽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집권했던 10년 동안 민주당은 처음 쥐어본 그 알량한 권력 때문에 계파를 나누고 권력 다툼만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들의 고통받는 현장을 외면했습니다.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주류나 비주류나 국민의 삶에서 떠나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사람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는 단언컨대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야당의 귀족주의의 풍토와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민주당을 혁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려운 국민들이 하소연하던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민주당 당사 앞에 이제 국민은 없고 경찰만 서 있습니다. 국민 없는 민주당 이걸 바꿔야 합니다. 귀족 야당 민주당을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현장으로 갑시다. 제가 출마 선언을 했던 진주의료원 정말 갈 데 없다고 눈물 짓던 그래서 홍준표도 믿고 새누리당도 밉다고 하소연하던 환자들이 생각납니다. 공공의료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진 노동자들이 생각납니다. 그곳에서 또 이곳에 밀양송전탑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곳에 문정선 시의원은 부상당하고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2013년 민주당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이 간절히 민주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지 여러분들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 우원식은 87년 김대중 대통령 구하고자 혁민당에 들어와서 26년 됐습니다. 26년간 현장을 찾아 헤맸습니다. 인권 침해 당한 곳에서 그곳에서 인권 백서를 만들고 4대강을 걸어다니면서 바로 국민들의 삶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형 민주당을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최고위원회부터 확 바꿔야 합니다. 안락한 국회와 중앙당이 아니라 국민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그곳에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또 중앙당과 각 시도당위원회를 완전히 개혁해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위원회를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서 현장형 당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이름을 풀뿌리 정치센터로 바꾸겠습니다. 그곳에서 인재를 키우고 그들을 최우선적으로 공천하는 풀뿌리 공천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단단한 민주당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52일 협상 동안 우리는 단단하게 단결했습니다. 박근혜 오만에 맞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그 성공자인 우원식이 다시 민주당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신경민 인사드립니다. 부산은 위대한 정치의 고향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조경태뿐만 아닙니다. 김정길, 문상건, 김영춘, 그리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김비호, 이재강, 전재수 이런 분들을 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 40%라는 깜짝 놀랄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 계신 곳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도와 미디어 단장으로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졌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훌륭한 후보라는 사실은 여러분의 지지 그리고 국민적 48%의 지지라는 속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패배함으로써 우리는 역사의 죄를 졌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산 지역 공약 다 물거품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날 12월 19일 밤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진주 의료원 어떻게 됐습니까? 인사청문 보셨습니까? 누가 환호했고 그날 누가 눈물을 흘렸습니까? 지금 그 눈물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눈물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호선인자에게 출마하지 말라는 이유는 1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나와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약속한 대로 살았고 이번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적임자냐라고 당연히 물으시겠지만 사람은 지나온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과거를 보겠습니다. 저는 2008년 뉴스 앵커로서 MB와 맞짱을 뜨다가 잘렸습니다. 원세훈이 사찰을 했고 MBC 광고를 모두 드러냈고 인사로 저를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잘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클로징 멘트에서 제가 가진 원칙은 자유, 민주, 약자 배려, 힘에 대한 견제, 그리고 안전이었다고 말하고 기자의 꿈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원해서 대변인이 됐고 험한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당선됐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지지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초선, 개혁위원, 이 선택이 영리한 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저에게 쇄신과 개혁의 최고위원이 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렵지만 이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임을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수행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말한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사랑받을 때까지, 국민의 믿음을 받을 때까지 행동하겠습니다. 지금 구호만으로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비전과 정책과 인사를 통해서 정당을 쇄신하고 범야권 통합을 주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답은 사람에 있고 골목의 현실의 골목 문제에서 비전과 정책과 인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저는 언제라도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말한 대로 행동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희망과 믿음과 그리고 국민의 사랑을 얻어서 민주당을 살려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부마 항쟁의 땅, 지역주의를 극복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부산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읍에서 국회로 매일 출퇴근하는 유성엽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 본격적인 말씀을 하기 전에 한때는 야권의 성지였지만 지금은 야당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척박한 이곳 부산에서 민주당 야당 생활을 하시는 데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도전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용기와 힘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예비경선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처음에 예비경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성엽이가 떨어질 것이다, 낙선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예비경선 결과를 보셨지만 저는 컷오프를 당당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하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유성엽이가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배경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작년 7월 27일 날 민주당에 복귀를 했습니다. 4년 동안의 무소속 생활을 접고 작년 7월 27일 민주당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직 민주당에 복귀한 지 9개월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 들어온 이 9개월도 되지 않은 유성엽이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컷오프를 통과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이변이라고들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하루가 지나면서 차분하게 검찰관을 생각해 본 사람들의 오늘의 분석은 그것은 이변이 아니고 당연한 결과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의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위기를 말했습니다. 위기도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정업시장을 지내고 18대 19대를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유승엽이를 민주당의 최고 지도부에 보내야만이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 이러한 판단 때문에 유승엽이를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어서 상위권으로 진입시킨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읍시장을 해서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과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8대 19대를 무소속으로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기대를 모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승엽이를 최고지도부에 보내서 민주당을 살려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대의원 당원동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었던 문재인 후보님의 고향인 부산에서 기호 7번 양승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의원동 여러분, 조경태 의원 자랑스러우시죠? 김비호 후보 꼭 당선시키셔야죠. 자랑스러운 조경태 의원, 복음문턱하는 김비호 후보, 이재강, 박재호 후보에도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지난 대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우리는 문재인이라는 좋은 후보를 가지고도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60%가 넘는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열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에 실패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하여 대선 패배의 아픔을 듣고 내 탓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동 여러분, 우리 모두 대선 패배의 아픔을 듣고 민주당 재건을 위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나아가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하여 희망의 전당대회, 힘찬 전당대회를 함께 만듭시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충청의 지지로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번 대선에서 충청의 민심을 얻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충청의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제1당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청의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부산, 영남과 서울, 경기를 잇는
대한민국을 가리 충청을 강화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 승리의 길이요 정권 교체의 길입니다. 존경하는 부산 대의원 당원들 여러분, 이 충청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충남의 유일한 삼선의원인 저 양승주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친노니 비노니하는 개파주의를 지적합니다. 개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파를 통하여 당직과 공천에서 유리함을 얻고자 합니다. 저 양승조 재관이 된다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에 의한 공천혁명을 통하여 개파주의를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의는 그 시대의 유물입니다. 청산하고 혁파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거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남의 많은 동지들은 좌절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의원들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남 등 민주당 지역지역에 대하여 정책적, 재정적, 정무적, 당직자 우선별을 통하여 취약지역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대의원 당원동지 여러분, 새로운 정치가 뭡니까? 개혁의 실천이 새로운 정치입니다. 민주당의 수십 가지 개혁 방안, 수백 가지 혁신 방안,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주려 하는 안철수 후보에게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새로운 지도부 민주당의 새 얼굴이 필요합니다. 저 양승조 42.15 마라톤 풀코스를 8번이나 완수했습니다. 20일간 간식 투자했습니다. 감사합니다.